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이고요. 지금 맥도날드만 일은 하지 않고 우버이츠랑 그다음에 배달 대행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우버이츠, 배달 대행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그리고 우버이츠로 대표되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인프라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버이츠로 대표되는 그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혹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에 의한 노동이 이제 우버이츠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형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형 배달 대행의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 업체가 동네에 기존에 존재했던, 왜냐하면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옛날부터 그 배달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뒤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랑 쉽게 얘기하면은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U 본사랑 CU 가맹점과의 위탁 계약을 맺듯이 한국의 배달 시장 역시도 플랫폼사와 동네 배달 대행사가 위탁 계약을 맺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멀어지고요. 이 위탁 계약사에 있는 사장이 라이더와 배달 알선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멀어지는 거죠. 이 알선 계약은 뭐냐면 라이더는 개인 사업자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의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대행 플랫폼 노동자라고 대표되는 이제 배달 대행 라이더들은 출퇴근 지휘를 받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 한 12시간 주 6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 지휘를 받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안 나오면은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넌 지금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GPS가 뜨기 때문에 이 보던 이 관리자가 GPS 점 4개가 어떤 편의점에 모여 있다. 그럼 전화가 오죠. 너희들 지금 네 명이서 일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한국해 배달 대행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라이더 유니온 같은 데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걸 하면은 누가 이 사용자 책임을 가지냐? 동네의 배달 대행 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재보호법상 사용자 책임도 동네 배달 대행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배달 대행의 근로자성이 매우 확실하나 이것을 주장하기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논의가 되냐면, 사실은 알고리즘의 지휘 감독을 근로자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휘 감독을 볼 것이냐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가령 제가 우버를 하다가 한 3개 정도 하고 있으면은 핸드폰에 팝업이 떠요. 2개 더 하시고 3,000원의 보너스를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2개만 더 하면 3,000원이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8개를 정도 마치면은 역시 팝업이 떠서 2개를 더해서 10개를 쳐서 5,000원의 보너스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 강남 지역 배달 폭주, 시간당 뭐 15,000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휘 감독으로 봐야 될까요, 말까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이 저한테 지휘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인공지능이 나를 지휘 감독하는 사장인가? 그럼 인공지능과 한판 싸워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이 논쟁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3가지 형태의 배달 대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형태의 배달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요기요라고. 저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요기요는 그 시간 보장급으로 그 라이더들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시간 보장급인데 어떤 계약서를 썼냐면
알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인가 아닌가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 지휘를 하고 심지어는 원래는 성북 지역에 출근했던 라이더인데 오늘은 용산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용산으로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시간은 누구는 2시부터 4시까지 식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완벽한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어떤 걸로? 우리 디지털 플랫폼의 최강자 카톡으로. 그래서 카톡 공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가 남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뭐 활동가들은 뭐 심지어 텔레그램 같은 거 쓰는데 이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을 써서 그런 지휘감도 했고 2개월 뒤에 고정급으로 8개월짜리 계약을 했는데 2개월 뒤에는 1,000원 시급을 깎겠습니다라는 것을 역시 카톡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시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기본급 5,000원에다가 건당을 50% 주겠다라고 역시 카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가 남아가지고 노동청 진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욕망이냐면 지휘 감독은 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싶지는 않아. 이 법안은 피하고 싶어. 이 욕망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놓고 하는 경우는 저도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할 때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열린 소통 포럼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이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혁신 이러는 말에 너무 주눅 들어 있다. 사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기존 근로기준법 해석을 통해서 통제할 건 통제하고 나서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자유로운 노동자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말에 좀 너무 물러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장된 위탁계약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매우 추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걸 먼저 거르고 나서 새로운 노동 형태 가지고 예를 들어 알고리즘, 우리도 좀 세련된 논의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지감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의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배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한 20조 정도 육박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쿠팡 같은 데서 대자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이해하려면 플랫폼 자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면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양면시장이라고 하면 공급자 시장이 이게 확장이 되면 소비자 시장도 자극을 받는 형태 혹은 소비자 시장이 자극이 되면 공급자 시장도 자극이 되는 건데 현재 쿠팡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배달 시장을 독점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디든 모든 플랫폼이 독점을 통해서 데이터 집적을 가지고 공급자 시장이 공급 시장을 완벽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소비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라서 이것의 그 독점의 핵심이 어쨌든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들한테 뿌리긴 한데 라이더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플랫폼 지금 뿌리다가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어차피 지금 돈 뿌리다가 나중에 걷어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냐면 뿌릴 때 단타로 치고 나가야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단타족처럼 저희는 이제 프로모션을 노리고 들어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안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플랫폼을 완전히 믿느냐 라이더들이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배민과 배민 라이더스는 다른 서비스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은 집에 있던 전단지 전국에 있는 온갖
배달 전단지를 핸드폰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주문 중개만 하는 곳이고, 주문이 들어온 이 음식 가게 사장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배달한다,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통해서 배달한다, 세 번째 오토바이도 가지고 싶지 않고 근로자도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달 대행을 이용한다. 예전에는 전화라 카톡 같은 거 했는데 요즘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이 배달 플랫폼에서 이 배달 대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들어갔던 근로기준법이 준수해야 했던 각종 비용들을 절감시키는 것, 그리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수단의 소유를 누가 하냐? 노동자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들이 창업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 오토바이 소유할 필요도 없고 인건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 한 동네에 배달 대행 동네 업체가 20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가열 경쟁이죠. 그러니까 운임료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우 마초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가들이 멋진 영웅처럼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본가들은 그런 영웅적인 자본가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이 배달 대행 업체, 이게 동네 배달 대행 업체인데요. 이게 플랫폼 업체랑 위탁 업체가 계약을 맺고, 위탁 계약을 맺고, 이 위탁 업체가 라이더가 개인 사업자로 계약 관계를 맺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는 뭐냐면, 플랫폼 사업장들은 지휘 감독을 하면은, 혹은 노동자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면은 자신의 사용자성이 강화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사업장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법을 준수하게 되면 이 사업성이 없어져요. 이런 거를 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얇은 플랫폼.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휘 감독이 없으면 서비스 품질이 균등하지 않은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령 맥도날드는 부릉이라는 배달 대행사를 쓰는데, 한동안 배달 가방을 안 들고 왔었습니다. 이 보온 가방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불만이 넘치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든가 식은 햄버거가 온다든가. 그래서 부릉이 반드시 그 배달 가방을 써라라는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만약에 라이더 유니언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부릉은 갑자기 근로자로서 이제 고용해야 되나, 이런 위협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 감독 안 하면 고객의 컴플레인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위탁업체 사장님들이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 감독 문제가 플랫폼 업체는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왜냐하면 사장이 뒤집었으니까. 근데 요기요는 이제 뭐 지급 여력이 있다고 믿고 오늘 용감하게 너희가 고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고 이거를 이제 사업 구조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와 배달 대행 앱이 중개를 하는 거고요. 음식점 사장,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 대행 업체도 사장님이고요. 음식점 사장님도 사장님이에요. 음식점 가게도.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픽업하러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게 거부터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지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가게가 좀 밀려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음식점 사장이 배달 대행업체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 라이더 싸가지 없다. 노은기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배달 노동자가 손님한테 가면 손님도 지휘 감독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리고 뭐 국물은 왜 이러냐부터. 그래서 난 안 받을래 이렇게 인수 거절을 하면은, 이 라이더가 늦었다 이러면은 자기가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막상 저는 뭐 위원장이니까 가오가 있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환불 안 내, 배달료만 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환불을 안 해주면 이 음식점 사장이
나 때문에 이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을 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달 대행 업체가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가 다른 업체 와가지고 지금 3,000원 내고 있죠. 우리 2,900원 해줄게 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 사용자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휘감독은 다 하시고 이 사용자가 4명이시고 책임은 안 지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이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기요 같은 경우가 플랫폼사가 이제 배달 단가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조건을 이런 일방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휘감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노동부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활약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가지고 국토부나 다른 데 넘길 게 아니다. 물류산업이라고 해서 노동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 정도고요. 주 6일 12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인데 저희가 책임보험만 드는데 연간 300, 400 정도 들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종합보험이라 하면 자차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자차는 안 됩니다. 자기 신체를 넣었을 때 20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나옵니다. 들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유상으로 들면 음식점 소속, 그러니까 가게에 소속돼서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하면은 보험료가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상운송보험을 들면 400만 원, 책임 대인 대물원, 그다음에 자기 신체를 넣으니까 800만 원, 이거 제 겁니다. 제가 맥도날드스 일하면은 가게에서 1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데 심지어 이건 회사에서 내요. 근데 제가 배달 대행 일을 하면은 850만 원 내야 돼요. 당연히 저는 안 내고 있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위험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보험회사가 음식 가게 소속 라이더의 위험성은 150만 원인데 배달대행 라이더의 위험성은 85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자본주의 원리에서 측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배달 건당으로 움직이는 이 배달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만큼 위험하다라고 측정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합니까? 라이더가 부담하죠. 심지어 욕설도 우리가 먹어요. 배달 산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자들은 있는데 시민들한테 욕과 비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비용뿐만 아니라 라이더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너희 왜 신호위반 해? 신호위반 안 하면은 사용자가 4명이 됐죠. 4명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신호위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노동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드리면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처음 이 산업이 했던 게 토지에 묶여있던 그 농민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도시로 보낸 거잖아요.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 온 노동법이라는 것, 근로기준법 보면 정말 주옥 같거든요. 이 근로기준법상에 묶여있던 노동자들을 풀어가지고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린 플랫폼, 다른 플랫폼이 아니라 온디맨드 방식의 린 플랫폼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